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MIT 교수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교통 시스템에 권위 있는 연구자인 조셉은 자신의 연구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 교통공학과의 조셉 콜린스 교수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완고한 미국주의자로 불렸습니다. 20년이 넘는 교통공학 연구 경력 동안 저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제게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제교통포럼에서 발행한 세계 교통 시스템 평가였는데 한국이 미국을 크게 앞서며 1위를 차지했더군요. 말도 안 돼. 한국이라고? 20년 전 방문했을 때 도로는 복잡했고 버스는 늘 지각했으며 택시 기사들은 불친절했어. 저는 즉시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분명 통계적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니면 한국 정부가 지원한 편향된 연구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동료들과의 열띤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직접 가서 검증해보는 것. MIT의 지원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최신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많은 국제 매체들이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극찬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글과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경험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20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시를 관통하는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조금씩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도로 인프라나 첨단 기술 면에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넓은 공항과 주변에 정돈된 교통망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7일간의 한국 교통 시스템 검증이 시작되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파견된 김서준 연구원이 저를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준 연구원은 MIT 교환 프로그램으로 1년간 저와 함께 연구한 적이 있는 유능한 젊은 학자예요. 제가 떠나기 전 서준 연구원은 이메일로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시면 모든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죠.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학자로서의 제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을 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이번 여행은 그저 제 신념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한국의 교통 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확신에 찬 미소가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전환점이 그렇듯 저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예상했는데 입국 심사대는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자동 입국 심사 키오스크가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절차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자동 입국 심사 키오스크로 향했습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하니 불과 1분 만에 입국 심사가 완료됐어요. 미국의 입국 심사가 얼마나 지루하고 복잡한지 생각하니 비교가 되지 않았죠. 더 놀라운 것은 공항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헤매고 있자 로봇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김서준 연구원을 만날 장소를 물었습니다. 로봇은 즉시 지도를 보여주며 정확한 위치로 안내해 주었죠.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김서준 연구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마중 나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서준 연구원은 여전히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공항의 첫인상에 대해 솔직히 말했어요. 서준, 사실 입국 절차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그리고 로봇 안내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 서준 연구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교수님.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체험하실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공항은 국가의 관문이니 특별히 신경 썼을 수도 있겠죠. 진짜 실력은 도시 내부에서 드러날 테니까요. 서준 연구원은 제 짐을 들어주며 공항철도 방향으로 안내했어요.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교수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공항 연결 교통은 대부분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지 대중교통은 불편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하자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광판에는 다국어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쾌적한 실내와 넓은 좌석, 무엇보다 조용한 객실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와, 이건 정말 놀랍군. 제 감탄에 서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과는 많이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소음을 내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거죠. 열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도로는 질서정연했고 교통 흐름도 원활해 보였어요. 열차 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준 연구원은 이동하는 내내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도시 중심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첫인상만으로도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공항에서부터 서울역까지의 여정이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도시 내부의 복잡한 교통은 어떨까?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교통체증은? 서울역을 나서며 저는 다음 일정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할 차례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기 시작했죠. 서울역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서울 지하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준 연구원은 제게 교통카드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이 티머니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도 편리하고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서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통합교통카드 시스템이에요. 환승할 때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도시마다 심지어 같은 도시 내에서도 교통수단별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스턴의 찰리 카드, 뉴욕의 메트로 카드. 이렇게 파편화된 시스템을 떠올리니 한국의 통합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바로 와닿았어요. 지하철 플랫폼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었죠. 미국의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피티나 쓰레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 스크린도어는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나요? 서준 연구원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열차가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5-10분 지연되는 것이 일상인데 여기서는 30초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한 좌석, 무료 와이파이, 다국어 안내방송, 그리고 모든 승객이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끄러운 음악이나 큰 목소리의 대화가 없었죠. 서준, 정말 놀랍군.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지하철은 처음이야. 서준 연구원은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이 앱을 보세요. 실시간으로 모든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지하철과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 예정 시간,
혼잡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내의 빈 좌석수까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야. 서준 연구원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환승 통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전자 패널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 전용차로 덕분에 출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일반 차량들이 막히는 구간을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버스 내부는 지하철만큼 깨끗했고 와이파이도 제공되었죠. 서준, 이건 정말 놀라워. 버스 전용 차로가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서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버스 전용 차로는 도시 교통 흐름의 핵심이에요.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보장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교통 흐름은 놀랍도록 원활했어요. 신호등 체계도 지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보행자를 위한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제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합교통카드, 정확한 도착시간, 실시간 정보 제공, 버스 전용 차로.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놀라운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준 연구원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깊은 인상을 받았어. 서울의 대중교통은 내가 경험한 어떤 도시보다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야. 서준 연구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전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저는 이미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맹신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준 연구원은 저를 서울시 교통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자 설렘과 호기심이 교차했어요. 미국의 교통관제센터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서울 전체의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교수님께서 관심 가질 만한 곳이라 생각했어요. 서준 연구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광활한 관제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관제사들이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워. 이건 마치 NASA의 관제센터 같은데. 센터장인 박민호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센터를 둘러보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으면 합니다. 박 박사는 먼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화면에서 서울 전역의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정체 구간, 녹색은 원활한 구간을 나타내죠. 저는 스크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구간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박 박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AI 기반 신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CCTV, 그리고 차량에서 수집되는 GPS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신호 체계를 조정하죠. 다른 스크린에서는 AI가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의 신호 주기를 계산하는 과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자동화와 정밀함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과거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결합해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있죠. 박 박사의 설명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여전히 고정된 신호 주기를 사용하거나 제한적인 실시간 조정만 하고 있는 현실이 떠올랐어요. 사고나 공사 같은 돌발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박 박사는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고 감지 프로그램입니다. CCTV와 센서가 비정상적인 교통 패턴을 감지하면 즉시 알림이 울립니다.
동시에 우회 경로를 계산해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죠. 이어서 박 박사는 대중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버스와 지하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배차 간격도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지연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음 차량의 출발 시간을 조정해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정시성을 보장하는 비결이죠. 저는 점점 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시스템은 미국의 최첨단 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다음으로 박 박사는 데이터 분석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수집된 방대한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뮬레이션은 5년 후 서울의 교통 상황을 예측한 것입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3D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교통 흐름 변화가 시뮬레이션되고 있었습니다. 인구 변화, 새로운 도시 개발, 기후 변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 기반 접근법 덕분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죠.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묵직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교통관제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의 시스템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어요. 서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해. 충격적이었어. 이런 수준의 통합과 자동화는 미국에서는 아직 꿈꾸는 단계야. 서준 연구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국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을 뿐이었죠.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와 기술을 교통 시스템에 완벽하게 접목한 모습이구나. 제 머릿속에서 미국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서준 연구원은 저를 서울 외곽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고속도로의 나라이니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구축된 방대한 고속도로망은 미국의 자랑입니다. 서준 고속도로라면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을 텐데.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도로망을 가지고 있잖아. 서준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규모는 미국이 압도적이죠. 하지만 오늘은 질적인 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렌트카를 타고 서울 외곽의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도로의 상태였어요. 매끄러운 아스팔트, 선명한 차선, 그리고 깨끗한 주변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고속도로가 노후화되고 보수가 부족한 현실과 대비되었죠. 우리나라는 도로 유지 보수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작은 균열이라도 즉시 보수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요. 서준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로 보수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를 자주 봤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또 다른 특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와 구간 단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고속도로 사고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로 인식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경찰 순찰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었죠.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적 접근이 부족했어요. 톨게이트에 접근하면서 저는 긴 줄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어요. 이것이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하면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돼요. 현재 보급률이 90% 이상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90%라고? 미국의 이지패스는 지역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보급률도 그에 비하면 낮은 편인데. 서준 연구원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단말기 없이 차량 번호판만으로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어요. 고속도로 위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정체 구간, 사고 정보,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었죠.
이 정보는 내비게이션 앱과도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운전자들은 언제나 최적의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정보 시스템은 대부분 지연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운전자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 등을 반드시 켜고 과속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운전자들의 질서의식도 놀랍군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에요. 서준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격한 교통법규와 교육의 결과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을 계속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효율성과 첨단화 면에서 한국의 고속도로는 분명 미국을 앞서고 있었어요. 매끄러운 도로 상태, 높은 하이패스 보급률, 실시간 정보 제공, 그리고 운전자들의 질서의식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놀라운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규모만 자랑하던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미국의 교통 전문가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저의 신념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서준 연구원이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이쯤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휴게소도 경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쉽게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대부분 간단한 화장실과 자판기, 패스트푸드점 정도가 전부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다리를 펴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죠. 휴게소에 진입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와는 차원이 다른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휴게소인가요? 미국의 휴게소와는 완전히 다르군요. 서준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시설이에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푸드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음식의 질도 놀라웠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아닌 제대로 된 한식이 제공되고 있었죠. 이 휴게소는 지역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서준 연구원의 안내에 따라 특산물 코너로 가보니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가 지역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화장실도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현대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미국의 휴게소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뭔가요? 관리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나요? 서준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청소 인력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의 의식이에요.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공공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서나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시설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휴게소 한편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대의 전기차가 충전 중이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스마트폰 충전 스테이션과 무료 와이파이 존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군요. 보급률이 높은가 봐요? 서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모든 주요 휴게소에는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휴게소 내의 정보센터였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주변 관광지 정보, 심지어 근처 숙박시설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여행정보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네요. 서준 연구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휴게소를 단순한 쉼터가 아닌 여행자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켰어요. 휴게소를 나오면서 저는 미국의 휴게소를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낡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며 때로는 안전 문제까지 있는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서준,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휴게소는 이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단순히 필요에 의해 들르는 곳이지 즐겁게 방문하는 곳은 아니야. 서준 연구원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소의 질은 운전자의 피로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교통 안전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죠. 차에 올라 다시 고속도로로 나가며 저는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여행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감명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시스템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해보니 구급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차량이 일사불란하게 도로 양쪽으로 비켜서는 모습이었죠. 와, 이건 정말 놀라워. 모든 차들이 즉시 길을 비켜주다니. 서준 연구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됩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긴급 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법은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교통 체증이 심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간 후 서준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생존율을 좌우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골든타임의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든 차량이 협조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어요. 서준 연구원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이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뀝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어. 서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응급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자동으로 배정하고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어서 서준 연구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한 앱을 보여주었어요. 이 앱은 운전자들에게 주변의 긴급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죠. 저는 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도 위에 긴급 차량의 위치와 이동 방향이 표시되어 있었고 예상 경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아직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 앱의 보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서준 연구원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에 이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긴급 차량 알림을 받을 수 있죠. 잠시 후 우리는 도로 위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차가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순찰차가 도착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견인차가 출동했고 사고 차량은 빠르게 도로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놀랍도록 빠르군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도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 한참이 걸리는데 서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신속한 사고 처리를 교통 흐름 유지의 핵심으로 봅니다.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죠. 실제로 사고 처리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순찰차는 후방 안전을 확보하고 견인차는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켰으며 청소 차량은 도로 위의 파편을 제거했어요. 모든 과정이 마치 정교한 안무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대응은 분명 많은 훈련과 계획이 필요했을 텐데요. 서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고속도로 관리기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고속도로 사고 처리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도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견인차 출동까지 추가적인 대기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긴급 차량 시스템이 단순히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는 미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교통 시스템 검증 여정이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날 서준 연구원은 저를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제가 경험한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구원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한국 교통 시스템의 핵심 지표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대중교통 이용률, 교통사고 사망률, 평균 통근 시간, 도로 혼잡도 등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정말 정확한가요? 서준 연구원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데이터들은 국제기구와 독립연구기관에서 검증한 것들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 20년간 80% 이상 감소했어요. 저는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성과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러한 발전을 이룬 기간이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룬 것이 정말 대단하군요. 서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교통 상황은 매우 열악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준 연구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한 앱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시민 참여형 도로 관리 앱입니다. 시민들이 도로의 파손이나 문제점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신고 절차도 간단했어요. 또한 신고된 문제의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 참여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서준 연구원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신고된 문제의 90% 이상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 환경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어서 서준 연구원은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드론 택시, 수소 연료 대중교통 등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교통 시스템의 청사진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교통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더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이는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준 연구원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일주일간의 검증을 마치고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교통 전문가로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어. 통합성, 효율성, 시민 참여도, 첨단 기술 적용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해. 서준 연구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자국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교통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야. 한국은 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지만 시스템의 효율성과 통합성 측면에서는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어. 우리는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연구하고 배울 점을 찾아야 해. 마지막 날 저녁 서준 연구원은 저를 한강변의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교수님,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와인 잔을 들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고서의 오류를 증명하러 왔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보고서가 오히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실제로는 더 뛰어나니까. 서준 연구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의 그런 평가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할 필요 없어. 한국은 교통 분야에서 진정한 혁신을 이루었어.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과 비전이 만들어낸 결과지. 귀국을 하루 앞둔 저는 MIT에 제출할 보고서의 개요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을 계획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서서히 작아지는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의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도착했던 그곳은 이제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곳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학자는 자신의 신념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증거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저에게 그런 겸손함을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한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발전의 시작임을 배웠으니까요. 한국의 교통 문화가 미국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피한 하루 보내세요. 해피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